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된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는 소장님께서 이를 분석하시려 하였으나 내년부터 이 팀장도 직접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 팀장이 교육학 전공자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와 연계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콘텐츠 게시일 기준 다음날 소장님께서 2023년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 안내 콘텐츠에서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맞추어 기존 메이저 리서치 비교과 정성 요소 분석 기준과 포맷을 새로이 리뉴얼했다고 말씀하실 텐데 이 팀장도 해당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진행하는 학생들로부터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에서 큰 틀이 똑같으니 별 차이가 없다. 기재 요소가 축소되는 것이라 어차피 대학들도 자세히 서류를 보지 않는다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다거나 인터넷에서 그러한 정보를 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는데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로 바뀌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입시를 준비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평가 요소가 다르기에 평가 기준이 바뀌면 당연히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앞으로의 콘텐츠를 통해서 이를 세특에 녹여내는 방법들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만큼 평가 요소 및 항목의 개선 배경 및 첫 번째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의 평가 항목 중 학업 성취도에 대해 소개하는 1편을 시작으로 총 5편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에 있는데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어 대학에 제출할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하나인 상황에서 대학이 서류 평가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 팀장이 최대한 예시를 많이 들어드릴 테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 개선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너무 상이하다면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 때문에 대학은 평가 요소를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과 용어 표준화 연구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로 똑같은 대학이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한 대입 전형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내용을 표준화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대학 역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해당 연구들에서 정립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한 평가 요소를 활용하였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며 학교생활이 본분, 즉 수업과 학교 활동에 충실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게끔 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좋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여겨지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진로 희망 분야 및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소논문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수상 실적은 학기당 1개로 자율 동아리를 비롯한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별 글자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자율 동아리 및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이 완전히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모든 종합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시에서 대부분의 경우 입시를 위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뿐일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생활 기록부만을 보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팀장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드렸듯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진로 선택 과목에만 활용하는 성취평가제가 전체 선택 과목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석차 등급이나 원점수만을 활용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에 맞게 교과 수업 위주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평가 항목 간 중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공동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지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를 진행하며 앞서 말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자료 축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그리고 그 개선안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평가 요소 및 15가지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 평가 요소와 10가지 평가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평가 요소 중 학업 역량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 태도로, 탐구 활동은 탐구력으로 변경되었으며 평가 요소 중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으로 바뀜과 함께 그 평가 항목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항목으로 합쳤습니다. 기존의 평가 요소인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통합해 공동체 역량이라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되었으며 세부 평가 항목도 재구성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는 면접평가가 아닌 서류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면접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실제로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할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5개 학교들이 사실상 최상위권부터 중위권 학생들 대다수가 지망하는 대학이고 각 라인별로 인원 규모도 큰 대학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 5개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만 특정해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또 지난 2017년 연구 이후 그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틀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연구 또한 2024학년도 입시부터 본 평가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내신과 비교과를 잘 다져놓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연구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이며 각 대학이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해당 연구 결과를 수정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학 입학처 자체 자료 및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제작하는 여러 콘텐츠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입니다. 기존에는 학업 역량을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이를 정의하였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 아무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고 성적 표기 방법이 바뀐다 한들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공부할 만큼의 학업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학업 역량의 정의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도 학업 역량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빠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의 세부 평가 항목 3가지 중 먼저 학업 성취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업 성취도를 석자 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 선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성취도가 대학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석자 등급이나 원점수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죠.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의미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로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일단 교과 성적하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1.3인데 서울대 직윤 받을 수 있을까요? 내신 2.4인데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지원 가능할까요? 와 같은 3년간 총 내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보통 이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 라인을 잡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단순 내신 성적만 활용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종합적 학업 성취도를 통해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할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학생들의 성적 지표를 평가합니다. 그 제일 쉬운 예시가 과목별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이공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수학, 과학 성적이 특히 중요한 식으로 말입니다.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연관된 과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육과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국어 성적이 제일 낮으면 큰 모순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다른 예로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투자에 접목하여 감과 노하우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투자를 데이터로 설명하는 퀀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수학 성적이 낮으면 이 학생이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이며 그러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1, 2학년 때 대강 무슨 계열 전공에 진학하고 싶은지 윤곽을 잡아두고 이를 바탕으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구체적인 목표로 좁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 취득 성적 현황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과목이 공부에 더 투자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별 성적뿐 아니라 추세적 발전 정도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상승세의 학생을 선호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누구든 간에 하향세보다는 상승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도 많아지고 교과 내용의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입학사정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등급상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디서나 점점 높아지는 내신을 기록하는 학생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팀장이 지도한 학생 중에 거의 전교 최하위권에서 각성해서 전교 최상위권이 내신을 기록해 결국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거의 명예 칼럼으로 낼 정도로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기왕이면 내신을 꾸준히 올린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학년이 올라갈 때 수강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내신 등급을 취득하기 점차 어려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를 정상 참작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과목의 난이도나 인원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2학년 3학년 때 국어 등급이 2등급으로 동일하더라도 평균 점수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거나 인원수가 더 적은 경우에는 2등급을 취득하기 더 어려웠다고 평가하여 국어 과목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발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의 절반 이상 이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3학년 때의 내신 성적은 단순히 등급이 산출된 교과목의 성적만 계산해 비교할 경우 3학년 성적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진로 선택 과목 또한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취도가 똑같은 A여도 80% 이상이 A를 받는 경우와 10%만 A를 받는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따라
따라 내신 성적을 다르게 계산하는 식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석차 등급 산출 과목이 적은 3학년에 들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더더욱 비율을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겠죠. 가끔 무조건 A등급을 받기만 하면 좋다 혹은 A등급을 잘 주는 과목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진로 선택 과목이 담당 선생님께서 A의 비율을 많이 주신다면 최대한 높은 원점수를 확보하시고 풍부한 탐구 활동으로 교과 세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주요 교과로 일컬어지는 국어, 수학, 영어 및 사회과학뿐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인 기술과정, 제2외국어, 예술, 체육의 성적도 함께 평가하며 소위 주요 교과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 책자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초 소양에 디지털 소양이 추가되는 만큼 정보 과목에서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면 기초 소양에서 큰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주요 교과와 다른 교과 성적 편차가 너무 큰 경우 자신이 흥미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교과의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아동가족학과를 지망하던 학생이 1학년 때 기술과정 성적이 턱없이 낮아서 면접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진땀을 뺐던 케이스도 있던지라 특히 관심 있는 학과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 웬만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100%나 수능 100%를 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과목들을 던지지 마시고 시험 기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분배해서 성적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개선 배경과 학업 역량 평가 요소, 그 하위 평가 항목인 학업 성취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인 2편에서는 학업 역량이 나머지 평가 항목인 학업 태도, 탐구력 그리고 그 다음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총 콘텐츠를 5편으로 나누다 보니 내용이 살짝 애매하게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는 하는데 콘텐츠가 너무 큰 분량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상황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5편이 모두 업로드된 시점에서 이번 포스팅을 접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분석 콘텐츠 5편을 연속적으로 읽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학생부 종합 전형 및 여러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